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만 있는 엄마들은 딸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제가 아들 둘만 낳고 키웠지만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딸이 있는 엄마들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70세에 이르러서는 늦둥이를 낳기는 어렵고 유일한 방법은 딸과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아들은 군인을 만나서 꿈이 깨져버렸어요. 물론 직업이 군인이라 해도 성격이 다정하거나 애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큰 며느리는 누가 봐도 군인일 것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네요. 그것도 그럴 것이 큰 며느리가 처음 몸을 담았던 병관은 직접 몸으로 뛰고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전사 출신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아들에게 대략 들어보니 낙하산에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술은 밥 먹듯이 훈련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 고된 훈련을 받아온 며느리에게 애교가 많은 막내딸처럼 굴길 바라는 건 저희 큰 욕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의 역할이 너무 위험한 곳이 아닌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임무로 변경되었다는 점이었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처음 본 며느리였으며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쁘게 보였어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꿈은 접어야 했지만 무뚝뚝한 성격 속에서 느껴지는 다정다감함에 제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라 어머니랑 피부샵에 한번 가보려 합니다. 피부샵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굴에 좋은 제품을 발라주고 팩도 하는 거든요. 말이죠. 제가 좋은 곳을 미리 알아뒀는데요. 어머니랑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내가 웬일이니? 화장품이라고는 로션과 위장 크림만 바르는 이가 그런 곳도 다녀? 저도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장기 훈련이 끝나면 가끔 가서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나야 좋겠지. 우리 며느리랑 그런 데서 피부 관리 받으면서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얼마나 좋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걸로 알고 추진해 보도록 할게요. 큰며느리도 적응하느라 꽤 애를 먹었을 겁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던 애가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게 어디 있겠어요? 쉽게 쳐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는 성질도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는 스스로 내게 다가와 고부간의 어색함을 깨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에 자꾸 정이 가게 되었고 어느새 큰며느리와 함께 시장도 보고 찜질방에 가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뚝뚝한 아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어찌되었든 큰 아들도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 이제 작은 아들만 좋게 생각할 수밖에요.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은 큰 형과는 다르게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았고 술 한 잔도 못하고 말수도 적어서 여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본인이 결심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연애나 결혼은 유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을 것 같아요.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 해요.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안,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는 거죠. 두연이, 당신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맞지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다음 주 주말에 엄마의 작은 며느리로 사람을 데리고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아이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연애는 영숙맥이라고만 알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작은 며느리를 보게 해주겠다고 선언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작은 애의 깜짝 발표를 믿지 못합니다. 눈치를 챌 수 있어서요. 가장 먼저 큰 며느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도련님, 언제쯤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하셨어요?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 형수님이랑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1. 그러면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분은 군인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는 자근의 대답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제 인생의 군인 며느리가 한 명이면 충분한데 또 군인 며느리라니요. 아니요, 두 연하 그게 진짜예요. 여자친구가 군인인 거 맞아요? 네,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직업이 군인이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아니, 그렇긴 한데 하필이면 또 군인 며느리가 뭐라고요? 군인이 싫다는 게 아니라 여태 무뚝뚝한 큰며느리랑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둘째 며느리까지 군인이라니까 괜스레 까마득한 거예요. 그렇다고 겨우 결혼을 결심한 사이에 싫은 티를 드러내기는 못했습니다.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꼭 삼키고 그저 잘 생각했다는 말로 제 속마음을 대신했네요. 그리고 잠깐 후에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들의 눈길이 예비 며느리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가족들의 예상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고 해서 부드럽지 못하고 사려한 맛이 없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낯을 가리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두연 씨랑 예쁘게 만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먼 길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반가워요. 제 어머니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피부가 정말 고왕하세요. 두연 씨 누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빈말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로 진심입니다. 피부가 너무 하얗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군인이 아니라 마치 사근사근한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그런 성격 때문에 무뚝뚝한 작은 아들과 연애를 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밝아서 식구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큰 며느리에게 큰 관심을 가져서 두연 씨한테 형님이 되실 분이 군인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어요. 사실 이런 인연은 흔치 않죠. 아, 그러셨군요. 저도 반가워요. 그런데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네, 저는 공군 근무지원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전사에 근무 중이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부대를 선택하신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렇죠. 원래 몸을 쓰는 일을 좋아했거든요. 큰며느리와 예비 작은며느리가 서로의 군 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군인 며느리를 둘씩이나 들인다는 게 좀 꺼려졌지만 성격도 괜찮고 첫째 며느리와도 은근히 잘 맞는 것 같아서 근심이 좀 지워졌어요. 사실 애들 결혼에 제 생각이 그리 중요할까요? 애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한다면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또한 딸 같은 며느리라는 제 작은 소망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감도 들었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작은 애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둘째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작은 며느리는 정식으로 우리 집안의 결혼식에 왔습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애가 근무하는 곳이 제가 사는 지역과 멀지 않아서 신혼집도 가까운 곳에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애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든든하고 좋았어요. 다행히 작은 며느리도 워낙 살가운 성격이라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야,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글쎄, 우리 작은 며느님이 무슨 꿈을 꾸셨을지 궁금하네요. 우리 어머니랑 정말 좋은 곳에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꿈인데도 얼마나 생생했던지. 꿈에서 딱 깨자마자 이번 주말에 어머니와 무조건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둘째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그렇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죠. 얘는 정말 작은 며느리의 애교에 마음이 봄날 산들바람처럼 따뜻해져요. 정말 막내딸이 있었다면 정확히 이런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작은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재미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전 정말 몰랐어요. 제 행동이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앗간에 갔을 때였습니다. 묵은 쌀이 많아서 가래떡을 뽑으려고 방앗간에 가게 됐는데요.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떡 나오면 일부러 썰지 마시고 그냥 썰어달라고 하세요. 여기에다 말씀드리면 기계로 다 썰어서 해줘요. 아, 그래. 요새는 그렇게 다 해주나? 난 가래떡이 굽기 전에 미리 썰어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요. 요즘은 얼마나 편한 세상인가요? 모든 것을 일일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작은 며느리의 말을 고지곳대로 잘라버립니다. 이야기가 또 이어지면서 방앗간에 떡 쓸어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것 역시 다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썰기 위해서는 몇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묵은 쌀을 아끼자며 떡을 뽑는 비용과 떡 쏘는 비용을 빼면 무얼 남겠어요? 이것 역시 동근하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공짜로 썰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교환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리 셋이 도마에 올려놓고 썰면 금방 끝나요? 여기에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죠? 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작은 며느리가 반론합니다. 제기했더라고요. 아니요, 형님이 이걸 다 살펴본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머님이 손목이 아픈 걸 모르시나요? 떡 쏘는 걸 아끼다가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요. 그냥 간편하게 썰어 달라는 게 더 좋다니까요. 동서님, 그런데도 군인인 걸 말할 수 있을까요? 군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일을 싫어해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떡 사는 일과 임무 수행은 엄연히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전 형님과 병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는 일이 다르다고요. 난 정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어떤 일이든 닥쳐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님이 첨단 국방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왜 아무리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건 재빠르게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시는 건가요? 내가 보기에 형님의 정신 상태가 더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뭐라고 하려는 말이 다 있는 거니? 네, 제가 원래 할 말은 다 하는 편이에요. 방앗간에서 두 며느리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별거 아닌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핀잔을 주고 나니 두 며느리들이 다툼을 그만둡니다. 감정이 상해진 두 며느리들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방앗간을 나서 갔습니다. 가래떡을 한 바구니씩 들고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어색했는지. 그때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다. 두 며느리들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는 너무 작은 며느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나 싶은 반성도 들었다. 큰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듯한 일이기에 불쾌할 수도 있겠다. 그녀도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며느리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것 같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그렇지만 큰 며느리로서 참고 있었다. 가능한 대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강한 감정들이 끝내주게 방앗간에서 터져나왔던 것이었죠. 이제는 큰 며느리에게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모두 군인이니까 서로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죠. 군인이긴 하지만 그녀들은 명백히 여자이고 여자들은 작은 일에도 질투를 느낄 수 있는 법이죠. 공손한 시어머니로서 제가 중재하여 균형을 잘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정이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방앗간 사건 이후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대할 때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뭐라고 까불까요?
마치 선임병이 후임병을 대하는 것처럼 작은 며느리에 대한 큰 며느리의 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수분하고 털털한 줄만 알았던 큰 며느리가 작정하고 군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제 눈으로 명백하게 보게 된 경험이었어요. 동서야, 오늘은 왜 시어머니 집에 오지 않았지? 오늘 김장 100포기 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 형님, 요새 군사검열 기간이라 바빠서 어머니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분당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명상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동서는 이 나라의 군인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야.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는 것도 동서에 있는 임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형님, 제가 너무 바빠서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다고요. 형님도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아이는 소리를 이렇게 하죠? 군인 정신을 몰라요. 군인 정신. 김장을 담그러 온 큰 며느리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작은 며느리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어 핀잔을 준다는 겁니다. 온 집안이 크게 통화를 하기 때문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아이고, 큰 아이야. 작은 아이가 올 수 없다고 미리 말했어. 그런데 일하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니? 너도 이해 좀 해줘. 알겠니? 어머니, 동서 옹석은 다 받아주다가는 나약해질 뿐이라고 해요. 동서 교육은 제가 다 하겠으니까 어머님은 그냥 지켜봐 주세요. 아니야, 너무 단호하게 하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군인은 그런 약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도 버티지 못하면 동서는 군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교육을 잘 시켜두면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맡겨주세요. 삐걱대지 않는 큰 며느리의 고집을 부리는 작은 며느리에 대해 정말 당하지 않게 대하라고요.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에 고개가 자연스레 저어집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도 그런데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사이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작은 애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충을 털어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데 요새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툭하면 나오라고 하고 잔소리를 해댔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신교육이라며 전화해서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니까 넘기려 했는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참기 힘들어요. 어머니, 형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며느리의 엄격한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작은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전 두 며느리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마음이었고요. 예, 큰 애야. 내가 작은 애한테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도 처음이니 모자란 점을 이해해 주어야 해. 심하게 다칠 필요는 없어. 어머니도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찬밥 신세가 된 제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요. 혹한기나 천리행군 같은 고된 훈련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고요. 아휴,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제 막 시집온 작은 애가 잘 적응하라고 그랬을 뿐이라고요.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대로, 작은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대로 각자 입장만 내세우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 한쪽을 지지하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두 며느리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치는 중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날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굳은 표정을 하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도 두 사람의 갈등 정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써도 냉장고에 들어온 듯 냉랭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밥을 먹고 있을 때 작은 며느리가 떡국이든 그릇을 옮기다가 깨먹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큰 며느리는 분노하며 나서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 다니는 거야?
군인은 조심성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아.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은 형님, 왜 계속 군인이라며 말하시나요? 군인도 사람입니다. 형님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가요? 또 다른 사람은 적어도 동서처럼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상관이 지적을 하면 수용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바로 지금 당신에겐 이런 말이 닿는 거야? 대드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형님처럼 억지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것이 억지인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철저하게 계급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현역 군인이고 제가 동료보다 계급이 높지만 그렇게 대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엄연히 항명이에요. 여기서 어째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형님 동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 가만히 있던 아들들도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수님 그릇을 깨뜨렸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자꾸 재수 씨 편을 드느냐 지금? 그릇 하나 깨진 걸 가지고 이런 거야? 재수 씨는 항상 이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말하는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 형님, 너는 너무 형수님 편만 듣지 마. 지금은 쌍팔년도도 아니고 계급을 가지고 군기를 잡는다는 게 말이 돼? 여기는 군대야. 형수님이 오바하는 거라고. 야, 인마. 촌수로 따져봐도 이 사람이 재수 씨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냐? 먼저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건 재수 씨 아니냐고. 며느리들의 싸움이 형제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웃고 떠들어야 할 명절날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너희들 뭐 하나요?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건 무슨 일이에요? 이러다가는 명절 왔다고 와서 무슨 일로 쇠러 왔겠어요. 다들 집에 돌아가세요. 이러한 꼬락선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두 며느리의 갈등은 너무 깊어져서 이미 매우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고 얽힌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전 분노를 터뜨리며 등 떼어내듯이 두 아들내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두 며느리들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며칠이 흘렀을까 두 며느리들에게 차례로 전화가 왔습니다. 둘 다 하는 말들이 비슷했습니다. 괜히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화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내보도록 하겠지만 며느리들의 말들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질투심과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 번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큰며느리의 성격상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애와 작은애가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두 아들 내외를 따로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 달 후면 제가 칠순에 맞는 생일이었는데 그날도 두 형제와 며느리들이 서로 행복해야 할지 걱정이 큰 겁니다. 그날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조차 두 며느리들이 손톱을 세우면 그런 집안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 칠순 행사를 취소해야 하나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크나큰 아들이 알게 된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제가 그 사람과는 잘 지낼 거예요. 이제 제 수씨랑 툭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설마 엄마, 칠순이 다 되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두연이랑 화해할 테니까 칠순잔치는 그냥 진행하자고 해요. 정말이에요. 그날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너희들 그날까지도 싸우면 내 체면이 어떡하게 되겠어요? 자신 없으면 아예 취소라는 게 낫다 알았다니까요, 엄마. 걱정 마시고 그냥 예정대로 하세요. 큰아들이 결코 싸우지 않을 거라는 말에 일단 예정된 칠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완전히 가셨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두 며느리와 아들들이 엄마 칠순을 망치겠나 싶었습니다. 또한
칠순 행사 때문에 이것저것 예약을 해둔 것도 있었고, 친척들에게 미리 말을 해둔 부분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칠순 행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눈치를 보느라 사람들의 축하도 들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행사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며느리들은 서로 눈을 흘기기는 했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안심을 하고 있던 중에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은 두 사람이 갑자기 답례품 문제로 시시비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답례품 준비는 동선이 맡았는데 답례품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준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소금이란 무엇인가 소금이의 사람들은 울분을 내며 쏘아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유용한 물품으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동선의 생각은 그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 그냥 소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소금처럼 아주 귀중한 것이야. 거거든요. 우산이나 컵 같은 것들은 너무 흔해서 식상하다고요. 형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건지요?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군인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원상복구시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앞으로 차키 실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라요. 이건 취향 차이가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지금 형님과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얘긴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군인이에요. 그걸 몰라 그리고 중대중간 주제의 소령 명령까지 받아요.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형님? 정말 끝까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엔 아직 멀었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동서의 교육 훈련은 내가 맡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형님. 큰 며느리의 섰을 푸른 으름장에 작은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는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었죠. 두 며느리의 투닥거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제 얼굴은 창피한 집안 허물을 드러낸 것 같아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네요. 거기까지만 해도 운이 좋을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싸움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아들들까지 서로 노려보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더니 형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악한 심정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 야, 넌 또 왜 내 형수한테 싸늘해? 재수씨, 단속이나 제대로 해야 해. 답례품으로 소금 족가리가 맞는 건가? 소금이 어때서 다들 좋다고 난리인데 왜 시비야? 참나, 누가 좋다고 그래? 그건 내 생각이야. 형, 아무리 자기 와이프라고 해도 편들걸들어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왜 자꾸 계급 타령하는 거야? 여기가 군대야? 자식이 엄마 앞에서 목소리 높일래? 형 목소리가 더 크거든. 잔치를 하려다가 집안이 전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게 더 편안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시비가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멱살잡이가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무리라고 하며 말리려 해봐도 며느리와 아들들의 싸움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니 난처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구두발 소리를 내며 AV 보이스 크라잇, 헬프덤. 한 소년이 거칠게 외치는 소리에 따라 아웅다웅하고 있는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려봤더니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멋진 제복을 입고 있길래 전 싸움을 말리러 온 행사장 관계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를 본 큰며느리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노신사를 향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계를 붙이는 겁니다. 필승. 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큰며느리의 경례를 받은 노신사가 큰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김소령님, 예전에는 특전여단에 소속되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단장님이 취임하신 직후 저는 사령부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리둥절하신 모습이었어요. 대화를 듣다 보니 분명 큰며느리의 식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분이 제 칠순잔치에 참석하신 건지 감이 잘 오질 않네요. 그런데 그분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며 사부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나래를 보내주신다니 정말 죄송하네요. 진작에 축하를 드려야 했는데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불현듯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바깥사돈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만나는 거라서 급하게 생각이 나질 않았던 거죠. 더구나 제복까지 입고 계셔서 그랬어요. 그런데 바깥사돈도 딸처럼 군대에 몸담고 계시다는 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큰 며느리의 직속 상관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사돈님께서 칠순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요. 직접 축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뵈봤습니다. 제 딸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른 딸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딸이 군생활만 할 줄 알았기에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해 주신다니 아버지로서는 정말이지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심지어 작은 딸이 정말 사랑스럽고 다정해요. 덕분에 저 또한 많은 즐거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딸을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사돈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큰 며느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도 자신 앞에 별로 유명한 직속 상사가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그분이 동서의 아버지였다니까요. 줄은 더 이상 몰랐을 것 같고 밖에 계신 사돈이 큰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리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소룡 자네가 우리 딸을 형님으로서 잘 교육하고 있다면서 모르나이다. 군인은 어떤 일이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며 특전사 출신인 자네가 잘 해줄 것이라 믿네. 당연한 일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동서는 더욱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큰며느리가 부동자세로 거수 경매를 하는 모습이 참 우습겠지요. 바깥 사돈이 계셔서 큰 소리로 웃지는 못했지만 쩔쩔매는 큰며느리의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정말 웃음을 찾느라 많이 혼이 나서요. 바깥 사돈은 일부러 제 칠순잔치에 찾아와 주셨고 거금까지 주고 가셨어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참 송구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박하사돈이 떠나고 나서 큰며느리가 작은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동서 아버님이 박 여단장님이셨어. 왜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여단장님이라면 거의 내 직속 상관이나 다름이 없으신데. 제가 형님께 그러한 말을 했으면 형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형님, 제가 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형님께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교육 100번이라도 받아야겠네요. 상대, 뭐? 동서, 참나, 누가 동서한테 모자라다고 그랬어? 상대, 그냥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구나 그런 정도지. 동서, 그럼 이제 형님한테 진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소령님 이렇게 불러드려요? 상대, 동서도 당연히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당연한 걸 왜 물어? 동서, 확실하겠죠. 상대, 틀림없겠죠. 진정한 군인은 빈말하지 않는 거 맞죠? 동서, 그럼 당연하지. 두 며느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시로 숨을 터뜨립니다. 작은 며느리는 애초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형님의 직속 상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형님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마음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네의 갈굼과 핍박에도 끝끝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 사실을 몰랐던 큰 며느리는 자신의 옹졸함에 무척 부끄러워했어요. 나중에 그가 저한테 하는 말엔 자기가 동서보다 계급이 높았던 것만 근거지 순서는 동서가 훨씬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 사실 없이 배울 게 많은 동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갈등은 이 사건으로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서로에게 잘하느라고 아주 눈꼬리가 시릴 정도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날은 새까만 새설처럼 잊은 듯 했어요. 며느리들의 중재로 두 아들도 금세 화해를 했어요. 저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생 그들 곁에 있을 수조차 없는데도 형제들끼리 의지하고 좋게 지내야 한다고요. 여자들의 권력 싸움 덕분에 형제들끼리 얼굴도 안 보고 살 거라는 참담한 일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굳이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지금은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앞이 깜깜했었어요. 자녀들 사이의 싸움에 마음이 아팠던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들 경험하시죠. 군인의 며느리를 쌍으로 들였다가 혼쭐이 났던 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과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